윤인수 원장이 연구 개발한 겁니다. 허리다리 관절에는 골담 초한, 소변 불편하신 분들 산수 유환, 비염 기침가래 겨우살 이완, 간과 눈이 시원찮으신 분들 석결 명환, 동의보감에 나오는 명환들이라고 합니다. 상담 보시죠. 전화하세요 지금. 네, 김명윤 TV의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저 문다혜 지금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온 나라를 음주 사건으로. 그러니까요. 참 문재인의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얘기를 아픈 손가락은 하는데 맞는 거 같아. 맞는 것 세게 아픈 손가락인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사고 뭉치야 내가 볼 때. 그럼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씩 띄워보는데 일단은 학력 기재에 대해서 애매하잖아요. 아 이것도 이준석이야? 약간 근데 고등학교 아니 이거 뭐 부산 외공가 나왔다면서요? 자퇴 이후로 뭐 코쿠신칸 대학에 아니 부산 외고가 그 우리 서울의 뭐 대원외고, 한영외고, 대일외고처럼 명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외고하면 다 센 거 아니야?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아주 그렇지는 않구나. 네. 부산 외고는. 네. 오. 하버드가 경제학이 세계 뭐 1, 2위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이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한 21위 뭐 아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듯이 외고라고 다 센 건 아니 아니구나. 그럼요. 부산 외고는 그렇게 안 세구나. 똑같은 의대라도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죠. 아니 외고하면 다 센 줄 알았지. 아, 네, 그렇습니다. 다 대원외고, 한영외고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니구나. 네, 예.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학력 네. 기재가 자퇴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퇴를 내신 때문에 많이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내신 때문에 하는지는 모르죠. 어떤 뭐 이유인지 때문에 사고 쳐서 혹시 자퇴했나?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픈 손가락이니까. 지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내신 때문에 뭐 다들 뭐 자퇴하는 분위기였다. 뭐 특수고등학교잖아요. 그 나이가 그런 나이야. 딱 그 시기긴 한데 지금 상황에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거 보면 우리가 또 유추할 다르게. 수 있죠. 그럼요. 그때도 뭔 사고를 쳤구나.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하는 거는 태국 갈 때 왜 유추했잖아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 지때 초기인데 그럼요. 어떻게 태국 이민을 가?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뭐 사고 쳐서 간 거 아니냐? 우리가 그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재산도 정리하는 상황이 이상하고 여러 가지가. 그 고등학교 자퇴도 그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음.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이제 뭐 특수고등학교에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전학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 뚜렷한 아니 뭐 우리 김 소장님 부산이 고향이시면 네. 뭐 부산 나바리에서 뭐 나오는 거 없어요? 부산 외고의 그 전설 문다의 전설 이런 거 나오죠. 아니요.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거. 그냥 부산 외고에서 자퇴? 자퇴? 뭐 이 정도의 궁시렁궁시렁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갔던 그 대학이 코쿠시칸 대학이잖아요. 이거 아주 유명한 대학. 네.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반일 감정을 한참 뭐 죽창가를 외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또 시아버진 죽창가였지. 죽창가를 외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코쿠시칸 극우. 대학 이게 약간 극우 집단 연결된 어마어마한 극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기가 그 우길기예요. 교가가 뭐 어마어마한 뭐 기미가요 이런 쪽이고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뭔가 이제 학력 기재를 청와대나 이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의 신문에서 이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문재인을 비판하다가 문재인의 딸은 코쿠시칸 대학을 나왔다. 이게 나오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였는데 대학 측이고 뭐 청와대 측이고 그다음에 문다해도 본인에 관련된 학사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이건 왜 않았기 공개하지 때문에 않을까? 난 이게 이상해요. 이준석이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사설 기관으로 본인이 집에서 프린트아웃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하버드에서 공증된 남들이 다 하는 짓을 안 하는 이유는 구리기 때문이죠. 그래 구려서 그런 거지. 아니 저걸 왜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이제 문다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다혜 하면 또 태국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태국으로 이주했을 때
아빠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 정권 초기에 완전 뭐 권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니다. 그런데 항공 지식이나 영어 능력도 부족한 사위가 거기서 이제 제임스라는 이름을 쓰면서 고위직에 제임스야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 2억 정도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사위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필요 업무가 있는데 그 필요 업무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무관한. 사람인데 그래서 전혀 무관한 사람. 근데 이때 이상하게 이상직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도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매간매직 그렇죠. 의혹이 있는 것 여기에 이제 문다혜가 중심에 서 있다라는 네. 것이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문다혜가 이제 주택을 매각하고 청와대 살이합니다. 이거 이상했죠 그때. 네. 그러면서 이제 아빠 찬스로 국민 세금으로 이제 관사테크. 호텔 뭐 5성급 호텔 수준으로 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관사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갔다 와서 양평동 주택 9억 7억 5천에 샀다가 9억에 매도하고 중간에 1억 한 5천 정도 시세 차익 가지고 그런데 이 문다혜 문준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재산 공개하라니까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이 사람 이렇게 문다혜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 공개를 피했죠. 이런 것만 봐도 그래.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데 중간에 뭐 그 개버린 사건도 있었잖아요. 개버린. 문재인의 개버린 사건. 달에 200만 원 개 유지비 안 준다고 개를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 있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개버린에 개를 두고 또 달력을 만들고 그래. 뭐 이런 걸로 또 돈벌이를 돈벌이하고 개는 버려놓고 개를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음주운전 전에 지금 뭐 다다 뭐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전시 기획을 했다든지 이것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게 저기 SK의 상간녀가 이 정식 루트를 밟고 공부한 게 아닌데 지금 현재 약간 이제 문다혜와 같은 일을 하고 있죠. 전시 기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근데 문다혜도 뭐 정식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갔을 때는 우리 딸이 요가 강사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뭐 전시 기획하는 상황에서 뭐 이제 뭐 기부금 받아서 뭐 그걸 했나 봐요. 했는데 뭐 어디 업체 기부를 하겠다 해놓고선 기부금이 또 사라졌어요. 뭐 이런 것들만 봐도 하여튼 돈 빼먹는 데는 선수들이야. 근데- 이 관사테크가 또 죽이는 게요. 이게 그 집 뭐 비용만 그러니까 그 다른 집을 살 돈이라든지 전세 돈으로 딴 데 투자하고 이것만 테크가 아니라 대통령 관저의 삶은요. 청소고 요리고 다 안 합니다. 빨래고 다 그 밑에 그 저 직원들이 다 하고 완전히 그냥 왕처럼 그냥 아름답게 그냥 먹기만 하고 그럼. 청소가 뭐 싹 해주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저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관사테크가. 그러니까 이건 뭐 5성급 호텔에서 아유 그냥 매일 5성급이 살았다. 아니지 대통령 관사인데. 그러니까. 그거 안 들어가 보시죠? 저도 안 들어가 봤는데 야 어마어마해요. 저 서울시장 관사 들어가 봤는데 박원순 때. 네네네. 이놈이 돌아가신 분한테 이놈 아니고 뭐라 돌아가셨나? 맞아요? 아니 몰라요. 근데 야 서울시장 관사만 해도 완전히 기가 막혀요. 그렇군요. 파티를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관사면 얼마나 집이 이거 하우스키핑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삶 자체가 규율이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제재라든지 어떤 룰 안에서 뭘 지켜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 그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 났잖아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7시간 동안 뭐 이렇게 아침부터 마신 것도 아니고 밤이더라고요. 새벽까지. 애들은 어디 있을까? 저는 그것도 아들도 애들. 있는데 양산에 맡겨놨나? 애들이 이게 성인이 아니잖아 지금. 어린아이지 않아요? 어린애지. 태국 가 있을 때 그냥 한 초등학생 정도였던 것 지금 한 같은데. 중학생,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그 애들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 애들은 지금 그러면 양산에 있나? 양산에서 케어하나? 잘 모르겠네. 관사테크나?
아니 저그 엄마라는 사람이 새벽 3시까지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저녁밥은 있는데. 챙겨줬나?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7시간 동안 술을 3차례에 걸쳐서 마셨다라고 하는데 내용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게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이게 이태원이라는 지리적인 위치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비틀거리고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 그 단순한 음주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그렇게 분석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 선수들이 특히 분석들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쪽 방면의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 비틀거리는 게 술이 아닌데 이러더라고. 아, 저거 나도 뭐 또 술 고래였잖아요. 지금 끊었지만. 그 내가 봐도 이거 이상하다. 그 정도. 야, 그 정도예요. 그렇게 또 이제 평을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그 다른 제가 뒤에도 좀 준비를 했는데 다른 차의 문을 한번 이렇게 네. 한 부분 네. 일단은 7시간 가량 세 차례에 걸쳐서 네. 술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 51분에 사고를 냈어요. 네. 음주 측정에는 응했어요. 그리고 인근 파출소 가까우니까 걸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뭐 여경 막 손 뿌리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나 식이죠. 대통령 딸이야 뭐 이런 거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그 술집에서도 사실 너무 취한 상태로 들어오는 거 거북스럽거든요. 왜냐면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그 쫓겨났잖아요. 네, 그래서 술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술집 주인이 이제 너무 취했다라고 하니까 꽝. 난 문다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성을 인사불성 상태다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지금 최근에 이제 너무 충격적이긴 했어요. 문다혜가.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었다 연예인하고 이런 것도 다르게 좀 약간 도덕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어야 되는 그 그룹이잖아요. 사실 지도자층의 자녀로서 가장 민감한데 이렇게 막 비틀거리고 막 좌회전하고 있는 막 사진 CCTV 막 이렇게 그것도 애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사회적으로 좀 충격이 됐었는데 이제 하루하루가 거듭돼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건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분석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 음주 운전보다 형량이 높은 위험 운전 치상 지표에 충족된다라고. 그게 좀 이제 거기서 마약 검사를 할지가 해야 돼요, 근데. 근데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일단 그 혈중 알코올, 그러니까 형량이 높다. 위험 운전치상 위험 지표에 운전치상. 충족이 된다. 충족된다. 이러면 형량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벌금. 면허 취소 수준의 2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만취 상태더라고요. 만취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다라고 하더라고요. 0.14. 예.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제가 이번에 약물에도 조금 칸을 쳐봤는데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요 부분에 그게 이제 아까 상해 그렇죠. 뭐죠? 이제 그 위험 운전. 위험 운전에 들어간다. 요 약물이 들어갑니다. 요 약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 그다음 비틀거리는 거 보면 트렌치 코트가 막 바닥에 질질질 끄 있는데도 몰라요. 그런 것도 인식 못한 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취했는데 이게 위험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위험 운전 치상의 대표적인 행동 징표다라면서 어떤 적용을 할지가 좀 지켜볼 만하다. 지켜볼 대목은 요거 약물입니다. 지켜볼 대목은 약물이에요. 네,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1년 이상의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데 면허 취소 수치가 0.08인데요. 0.149%라면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열고 그냥 때려 넣었다 정도로 봐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섰다라고 봐야 되는데 세 번째 술집에서는 남성이 동행이 2명 있었다고. 2명 있었는데. 남성 근데 한 명하고 이동을 했다. 추가 술자리에는 한 명으로 이동했다. 나중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2명이었다가 왜 1명이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 문다 해야. 한 명은 정리를 하나 아니면 하나는 그러면 연인 같지는 않던데 이 같이 걸어가는 포즈가. 근데 조금 연인이었으면 끝까지 챙겨야죠. 그 챙기지 그 연인이 아니에요. 자기 저 사귀는 사람이
술이 떡이 됐는데 그걸 내깔려 두고 간다고 새벽 3시에? 그러니까 연희님은 호텔로 같이 데려가거나 챙겼어요. 최소한 대리 불러서 아 그럼요. 집에 최소한 아니면 자기가 데려다 주든지 그러니까 연인이었으면 그러니까. 썸 타는 사이도 아니야. 썸을 타도 최소한 대리는 불러서 데려다 주지. 너무 이제 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다른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취해서 또 꽐라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꽐라. 꽐라가 그냥 꼴보기 싫어서 간 거 아닌가. 아 이거 도저히 어떻게 좀 한번 이거 우리 답 이제 없다. 시쳇말로 어떻게 좀 꼬셔볼까 그랬는데 정님이 뚝 떨어진다 그러고 도망갔을 수도. 그러니까 꽐라 이제 돼서 저는 이게 계속 거듭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그 남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일이다. 거의 이제 살인죄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문다에는 쉴드 치기 힘들다. 이제 문다에는 경제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쩝쩝.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국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다루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곳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에게 좀 집중해라. 문다에 이걸로 집중 분산시키지 말고. 아니 이것도 해야지. 그래요? 이것도 아버지까지 가야 돼. 예. 아무튼 뭐 제가 볼 때는 뭐 꽤나 많은 벌금을 받을 것 같은데 뭐 암주 조치도 되어 있고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의 삶 바운더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에는 굉장히 이제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신제가 치부편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이제 공적 영역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건데 뭔가 도덕적으로도 안 돼 있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안 된 것 같아요. 음주 운전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2명의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2명의 왜 만났나 이것까지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 이게 약물이면 커집니다. 판이 약물인가 하고 그 2명은 왜 만났나 이 관계가 수상한 거 다른 쪽에 뭔 관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밝혀져야 될 대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제 그 뒤에 이제 보니까 문다의 차량도 11차례 압류가 되어 있고. 그것도 야 범칙급을 안 내.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케어 자체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차량 자체가 과태료를 안 내가지고 지금 압류된 기록도 있고 이런 걸 보면 1년간 보험도 안 들었더라고 또. 자차 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니올시다. 뭐 엄마가 그렇고 아버지도 통계 조작을 자주 하시고 DNA가 뭐 그러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러니까. 콩 심은 데 다 콩이 나는 거니까. 오빠는 뭐 할까요? 준영이? 거기도 뭔가 어디선가 사고 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선가.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워낙 아버지 대북송금이 아니죠. USB죠. 도보다리. USB 거기 이적죄 지금 뭐 저 고발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USB로 고발당했다니까. 정말 서해 공무원 피살 아유, 사건도 많아, 있죠. 그건. 뭐 많잖아요. 그런데 마누라까지도 샤넬 재킷 3천만 원 넘는 거 무슨 돈으로 샀냐. 최근에는 5천만 원 돈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문다한테 준 것부터 시작해서 6,292만 원 기내식부터 시작해서 관봉권. 그럼요. 많은데 이제 문다에까지 골 때리게 튀어나왔으니까 문준용이는 조금 바짝 엎드려 있지 않을까. 문준영이 궁금해지네. 좀 그러니까요. 있으면 또 문준영에 대한 뉴스가 덮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DNA가 훌륭한 DNA라서 조용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김명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